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코딩 캠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다트 문법 두 번째 시간, 다트 언어의 변수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변수는 간단히 말해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각기 다른 용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재료를 저장하는 것처럼 변수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변수는 수학적 연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변수가 없다면 어떠한 계산이나 알고리즘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든 계산이 필요한 과정의 기반이죠. 변수는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통해 우리의 프로그램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있어 변수는 중요합니다. 변수는 메신저처럼 데이터를 프로그램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운반하며 프로그램 코드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트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변수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모든 예제 코드들을 다트패드 편집기에 입력할 때 메인 함수가 코드 맨 처음에 사용될 거예요. 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메인 함수는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는 진입점, 즉 엔트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모든 다트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로 시작하며 이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 개념은 많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어 C, 자바, C++, C#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다트 언어의 변수 타입 첫 번째, int 변수형을 알아볼게요. int는 영어 인테저의 약자인데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나타냅니다. 정수형이란 말 그대로 소수점이 없는 수를 말하죠. 앞으로 int는 인테저라고 읽을게요. 화면에 integer age equal 30이라는 코드가 있죠. age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변수값에 30을 저장하라는 코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프린트 함수로 변수 age를 출력하면 콘솔 창에 30이 출력됩니다. age는 문자열이 아니고 변수이므로 작은 따옴표를 붙이시면 안 돼요. 다음은 실수형 변수 사용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더블은 실수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으로 소수점을 포함하는 수를 저장할 때 사용됩니다. 더블 타입은 소수점 이하의 값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수학 계산이나 과학적 계산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다트에서 실수형 변수는 64비트 부동 소수점 수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대략적으로 15에서 17자리의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문자 변수는 스트링 키워드로 선언하면 되는데 반드시 첫 글자는 대문자 S입니다. 예제 코드에서 name이라는 문자열 변수에 다트를 할당했죠? 문자열 데이터는 문자열 시작과 끝에 반드시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붙이셔야 합니다. 다음은 불리언 변수에 대해 배워볼게요. 불리언은 참과 거짓 두 가지 값만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이는 조건문, 논리 표현식, 플래그 등을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럼 이 코드를 통해 불리언 변수의 선언과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불 키워드를 사용하여 isDatCool이라는 불리언 변수를 선언하고 true라는 불리언 값을 할당합니다. 불은 다트에서 불리언 유형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isDatCool 변수는 다트가 멋진 언어라는 표현의 참 또는 거짓을 담는 변수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여 isDatCool 변수의 값을 콘솔에 출력합니다. 이 경우는 true라는 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불리언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입력이 유효한지 확인하거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테스트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불리언 변수를 통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고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콘솔에 true라는 단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조건부 로직을 작성할 때 불리언 변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이해하셨나요? 처음 코딩을 접하시는 분들은 선뜻 이해가 안 되시겠지죠? 다음 조건문 공부에서 불리언 변수의 실제 용법을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그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데이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값을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컬렉션 타입입니다. 이는 배열이나 다른 언어의 리스트와 유사하며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 코드에서 리스트 키워드를 사용해 fruits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선언하고 세 가지 과일 이름을 문자열로 저장했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하여 선언됩니다. 프린트 함수를 실행하면 콘솔에 애플, 바나나, 체리가 출력됩니다. 이를 통해 리스트에 저장된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트에서 리스트는 매우 유연하며 다양한 내장 메소드를 사용하여 리스트의 항목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et 변수형에 대해 배워볼게요. 먼저 set이란 무엇일까요? set는 리스트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항목의 집합을 나타내는 컬렉션입니다. 이는 리스트와 다르게 같은 값을 여러 번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예제 코드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set 타입의 unique numbers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괄호 안에 여러 숫자를 넣어 초기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숫자 3이 2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트에서 셋 변수형을 출력할 때 중복된 값은 무시되고 각 값은 오직 한 번씩만 출력됩니다. 따라서 print 함수를 이용하여 unique numbers를 출력하면 결과는 1, 2, 3, 4가 출력될 것입니다. 여기서 3은 한 번만 표시됩니다. 왜냐하면 set는 각 요소가 유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set 변수형의 핵심 특징입니다. 자동적으로 중복을 제거해준다는 점이죠. 다음은 매우 중요한 자료 구조 중 하나인 맵 변수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란 키와 값을 한 쌍으로 하는 컬렉션입니다. 키를 통해 빠르게 값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각 키는 컬렉션 내에서 유일해야 합니다. 그럼 예제 코드를 통해 맵 변수형의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맵, 스트링 코드의 의미는 스트링 타입의 키와 스트링 타입의 값을 가지는 맵 타입 변수형을 선언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캐피탈스라는 이름의 맵에는 3개의 키와 값이 들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이름이 키로 사용되고 각 나라의 수도 이름이 값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프린트 문으로 캐피탈스 맵에서 코리아 키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라고 지시합니다. 코리아의 값은 서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콘솔에는 서울이 출력됩니다. 다음은 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굉장히 유연한 변수형인 다이나믹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타입은 동적 타입 기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변수를 선언할 때는 그 변수의 타입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때는 int, 문자열을 선언할 때는 스트링을 사용하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의 변수에 여러 다른 타입의 값을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이나믹 타입이 유용합니다. 이제 예제 코드를 보면서 다이나믹 타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제 코드에서 다이나믹 anything 라인을 보면 anything이라는 변수를 다이나믹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anything 변수가 어떤 타입의 값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anything에 문자열 hello 다트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의 프린트 문은 이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이후 anything 변수에 정수 42를 할당합니다. 다트의 다이나믹 타입 덕분에 변수 타입을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타입의 값을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 문은 변경된 값인 42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예제는 다이나믹 타입의 강력함과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타입을 사용하면 컴파일 타임의 타입 체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타입의 사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바키워드는 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타입 추론 방법입니다. 발을 사용하면 다트 컴파일러는 할당된 값에 기반하여 변수의 타입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타입 추론, 타입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한 번 타입이 추론되면 변수는 그 타입의 값만을 저장할 수 있으며 다른 타입의 값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예제 코드에서 CT 변수에 서울이라는 문자열이 할당되었습니다. 다트의 타입 추론 기능 때문에 바키워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컴파일러는 CT 변수가 스트링 타입이라고 추론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 할당된 값이 문자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CT 변수에는 문자열 타입의 값만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후에 다음과 같이 CT 변수에 문자열이 아닌 숫자열 123을 할당하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바이주된 이 점은 코드의 간결성입니다. 변수 선언 시에 타입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아도 되므로 코드가 더 간결해지고 읽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수에 할당된 초기 값이 명확할 때만 잘 작동합니다. 만약 변수가 나중에 값을 할당받고 그 초기 할당이 변수 선언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발을 사용하는 것이 코드의 가독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발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장단점을 고려하고 코드의 명확성과 유지 보수성을 위해 적절한 타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앞으로 다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훌륭한 기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트의 연산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연산자는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조건을 평가하며 다양한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니 다음 강의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